무릎 연골 재생술 방법은 매우 많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골 재생술 방법도 크게 나누면 세 종류면 다 끝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메가카티, 비맥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연골 재생술 방법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무엇이냐? 첫 번째, 미세골절술 혹은 다발성 천공술. 두 번째, 골연골 이식술. 여기에는 자기 몸에서 떼이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 있고 사체에서 얻은 것을 활용하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골 재생술 방법들이 이 세 가지 분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연골 결손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연골 재생술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 연골 재생술 방법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인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부터 보겠습니다.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은 골수 자극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뼈에 금을 내거나 뼈에 손상을 입혀서 거기서 피를 내게 만들어서 이 나오는 피들이 연골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수술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미세골절술 방법은 병변이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긁어서 뾰족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연골 밑에 뼈에 구멍들을 내서 이 구멍들을 타고 피가 뿜어져 나와서 이런 혈전이 점점 조직화가 되면서 연골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뼈에는 골수가 있죠. 이런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있죠. 결국은 피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연골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그래서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은 근본적으로는 뼈 안에 골수를 끌어들이는 수술이다. 즉 골수 자극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병변이 크면 안 되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뼈에 금을 내거나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끌어모으는데 병변이 크면 클수록 피떡지가 안착될 수 있는 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튼튼한 연골로 재생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주변에 받쳐주는 연골이 건강해야지 이 국소적으로 망가진 부분만 피떡지가 생기고 여기서 연골로 잘 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뼈 안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를 더 효과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발성 천공술을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미세골절술은 연골 밑에 뼈의 표면에만 구멍 내면서 크랙을 만들어줘서 골수를 끌어모았다면 다발성 천공술은 두께가 얇은 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서 더 많이 골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의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골수 자극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단한 그런 연골을 얻으려는 것인데 대부분 골수 자극술에서 얻는 연골은 푸석하고 강도가 약한 그런 섬유화된 연골이라는 것이죠. 즉 콜라겐의 타입이 다른 연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큰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수 자극술, 즉 뼈에 구멍을 내는 수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된 것이에요. 첫 번째가 기계적으로 보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생물학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보강해주는 방법들에는 콜라겐을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품화된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티리젠, 카티필, 콘드로가이드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이 기계적 보강에 속합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보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또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줄기세포들, 카티스템,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 비맥,
최근에 나온 메가카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적 보강은 무엇이냐? 생체 콜라겐을 이용한 수술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콜라겐 겔 같은 걸로 천공술을 해놓고 덮어줍니다.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 막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진 혈전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고, 또 콜라겐이 연골에 주된 성분이 되다 보니까 혈전하고 콜라겐이 믹스가 되면서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발성 천공술,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만 해서는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만 얻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왜냐?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연골, 근육 이런 거를 만드는 줄기세포보다는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연골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외부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넣어준다는 것이죠. 즉 뼈에 구멍 뚫어주는 것은 전통적인 수술과 비슷하지만 보강해주는 물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뼈에서 나오는 그런 줄기세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열에서 얻은 파워가 강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골을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카티스템, 이런 제대열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갑자기 나타난 그런 신선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무수히 많은 연골 재생술 방법들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이죠. 카티스템은 거의 스카치 테이프처럼 고유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제대열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카티스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카티스템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맥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자가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제이고 자기 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단순히 무릎 병변에서 뼈에 구멍 뚫어서 거기서 줄기세포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농축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본인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돌려갖고 농축을 시키는데 뽑을 때마다 다르고 이 원심 분리기 세팅이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비맥,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도 결국에는 뼈에 구멍 뚫어주는 연골 재생술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우리가 재료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보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메가카티가 있습니다. 메가카티는 굉장히 최근에 나왔죠. 메가카티가 뭐냐?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세포화된 세포를 없애버린 인체 유래 초자 연골 파우더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골 재생술의 목적은 초자 연골, 유리 연골을 얻는 것입니다. 섬유화된 연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체에서 기증받은 늑골 연골을 떼서 거기서 세포는 다 없애버리고 이 콜라겐 덩어리를 빻아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이 메가카티입니다. 즉 세포가 들어가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는 아니고 줄기세포 치료제도 아닙니다. 카티라이프 같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도 아니에요. 이런 치료 개념이라는 것을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연골 재생술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생물학적 보강을 해준 업그레이드된 다발성 천공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골절술이나 다발성 천공술을 해서 뼈에서도 골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위에다가 이런 초자 연골 파우더를 발라서 코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세포가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좀 빈약해요. 왜냐하면 콜라겐만으로 가지고는 연골을 만들 수 없잖아요. 결국엔 세포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 뿜어져 나오게 만들고 거기서 믹스가 되면서 연골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이고, 기존 콜라겐보다의 장점은 초자 연골의 성분인 콜라겐을 이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보겠습니다. 골연골 이식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완제품이죠. 즉 만들어진 초자연골, 유리연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덜 사용하는
부분에서 아예 연골 덩어리를 떼서 망가진 부분으로 바꿔서 넣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골연골 이식술입니다. 자기 몸에서 뗐으면 자가 골연골 이식술, 오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체에서 얻은 연골 덩어리를 넣어주면 동종 골연골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자가 골연골 이식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앞무릎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부하가 덜 되는 부분에서 연골 뼈를 같이 떼어냅니다. 이 덩어리를 떼어내서 우리가 아픈 부분, 연골 병변 부분에 넣어주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연골 병변이 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고 고강도 활동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앞무릎 덜 부하되는 부분에서 뗀다고 하더라도 앞무릎 연골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안 쓰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떼어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불편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통증에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떼어낸 부위에서 통증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왜 고강도 활동에서 하냐? 뼈랑 연골을 같이 떼서 뼈랑 연골을 같이 삽입해 주기 때문에 견고하게 고정해서 빠른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병변이 크면 안 되겠죠. 병변이 크면 이 떼어내야 될 연골 덩어리들이 많아지니까 앞무릎 부분에서의 연골 손상이 커지겠죠. 그래서 병변이 작고 조기 운동 복귀를 꼭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뼈랑 연골 덩어리 삽입해 놓고 조기에 체중 디디면서 운동 복귀한다 이거죠. 하지만 병변이 좀 크고 연골을 많이 떼어낸다고 하면은 이 덩어리들을 삽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삽입하거든요. 그러면 간혹 가다 보면 이 표면이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울퉁불퉁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관절면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경우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 연골 병변이 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사체에서 얻은 골 연골 편을 이식을 해줍니다. 본인 몸에서 연골을 떼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불편감도 없기 때문에 유리하죠. 자가 골 연골 이식술보다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종류만 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큰 카테고리 중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골 연골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떼다가 넣어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계점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무릎을 좀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하는 문화권에서는 앞무릎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떼어내는 부분의 이 연골의 모양이랑 우리가 넣어줘야 될 부위에서의 연골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표면에 불규칙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골 연골 이식해준 부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불편감이나 추가적인 연골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 불편감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가 뭐냐?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기 몸, 우리 몸 어딘가에서 연골 덩어리를 떼다가 거기서 연골 세포들을 분리를 해내서 연골 세포들을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6에서 7주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연골 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골 세포 덩어리들을 우리 무릎 연골 병변에 넣어주는 것을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카트라이프는 이러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중에서의 한 종류입니다. 자, 카트라이프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을 봤을 때 위아래 관절에서 병변이 2에서 3제곱cm 이상인 경우에서는 1차 치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첫 번째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동종 골연골 이식술이에요. 하지만 동종 골연골 이식술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병변이 2제곱cm 이상인 경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다. 그럼 앞무릎 관절 부위에서는 어떠냐? 또 연골 병변이 컸을 때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첫 번째 치료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변이 2제곱cm 이상, 크게는 3제곱cm 이상, 교과서적으로는 2에서 3제곱cm 이상 일 경우에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연골 병변 부위는 위아래 관절이건 앞무릎 관절이건 동일하게 권유를 하고 있다. 물론 병변이 크기가 작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가격 대비 치료 효과를 봤을 때는 미세골절술, 다발성 천공술 같은 뼈의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다른 교과서의 치료 알고리즘을 봐도 비슷합니다. 병변의 깊이, 크기, 위치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다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병변 크기를 2.5제곱cm, 2.5에서 4제곱cm, 4제곱cm 이상으로 봤어요. 의미 있는 연골 재생술은 2제곱cm 이상부터 보거든요. 2.5에서 4제곱cm 이상일 때 위아래 관절에서의 연골 결손에서는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을 1순위로 권고하고 있고 뼈까지 망가진 경우에서는 뼈를 채워 놓으면서 하는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을 1순위로 권고하고 있어요. 앞무릎 관절에서는 어떠냐? 1순위로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럼 4제곱cm 이상으로 더 큰 병변에서 어떡하냐? 위아래 관절에서는 연골만 망가진 경우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1순위, 뼈까지 망가진 경우에서는 뼈를 채워 넣으면서 자가연골세포 이식술하는 것을 1순위로 보고 있어요. 앞무릎 관절에서도 역시나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을 1순위로 보고 있다. 단순히 구멍만 뚫어서는 아무리 줄기세포 치료제를 더 보강을 해주건 사체에서 얻은 늑골, 연골의 파우더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주건 우리가 건강한 초자연골, 유리연골로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골 쪽으로 가능성이 높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그래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섬유연골이 아닌 초자연골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니까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1980년대부터 많이 행해오던 수술이에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어서 요즘 4세대까지 갔습니다. 1세대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하면서 골막을 덮어주는 거, 2세대는 뭔가 콜라겐 막 같은 걸로 코팅을 해주는 거, 3세대는 콜라겐이랑 믹스를 해서 3차원적으로 넣어주는 거, 4세대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초자연골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연골 세포들이 건강한 연골로 더 잘 분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 유전자 변형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던 첫 번째 카테고리의 뼈에 구멍 뚫어주는 수술이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연골세포는 확보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행하고 있는 다발성 천공술에서 줄기세포 보강하는 카티스템 이런 치료 방법도 우리가 뼈도 만들어내야 되고 연골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100% 이게 유리연골, 초자연골로 갈 수 있느냐?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면 섬유연골로 갈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은 연골세포 덩어리들은 획득을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초자연골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 가발성 천공술, 뼈에 구멍 뚫어주는 수술, 줄기세포를 보강하건 메가카티 같은 이런 콜라겐 같은 것을 보강하던 이런 카테고리랑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자가연골 세포 이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골 세포들을 배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연골 세포의 성질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변형 조작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연골의 구성 성분이 연골 세포는 한 5에서 10% 정도, 나머지가 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골 세포들만 채워놨다고 해서 연골로 재생이 된다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기존의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우리 무릎에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할 때처럼 부하가 덜 받는 부분에서 연골을 떼다가 세포를 배양해서 이 배양된 세포들을 이식해주는 방법이었는데, 요즘 시행하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무릎에서 연골을 떼는 게 아니고 자기 늑골, 갈비뼈 연골을 떼서 합니다. 늑연골 세포 장점은 뭐냐? 무릎 연골 세포보다 초자연골 형성 능력이, 유리연골 만들어내는 능력이 30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늑연골 세포가 무릎 연골 세포에 비해서 배양 세포 수가 2.6배로 많고 세포 확장성이 3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초자연골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30배 정도 높은 것이죠. 이런 카티라이프 임상 결과가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카테고리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한 상태에서 연골 세포 덩어리들을 발라줘야지 그것들이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골 밑에 뼈가 상하면서 부종까지 나타나면은 연골만 덮어줘서는 연골이 오래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골 밑에 뼈의 병변이 있으면 요즘에는 이
뼈 병변 부위를 긁어내고 이 부분에 자기 뼈를 이식해주면서 그 위에 배양된 세포들을 이식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골 밑에 뼈가 많이 상했다고 해서 결손이 있다고 해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골 밑에 뼈의 병변 아니면 결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뼈의 결손 부분은 자기 골반뼈에서 뗄 수도 있고 동종골을 쓸 수도 있는데 뼈를 좀 채워요. 뼈를 채울 때 주변을 좀 갈아서 여기서 피도 뿜어져 나오게 하면서 뼈 조각들을 채워 놓습니다. 그럼 뼈의 빈 공간을 메꾸는 거죠. 그 위에다가 자가연골 세포들을 이식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체 풀 같은 걸로 코팅을 해준다는 것이죠. 카티라이프가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은 1987년부터 많이 시행되어 온 수술이고 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하고 뼈에 구멍을 뚫어준 두 수술 간의 비교 논문은 엄청 많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뼈 구멍 뚫어주는 카테고리의 수술보다는 초자연골로 잘 만든다는 결과가 대부분이고요. 기존 무릎 연골 세포를 이용한 연구들보다 카티라이프가 우수한 점은 이런 연골 세포들보다 초자연골 형성 능력이 30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세포 확장성이 크고 이런 능력들이 크다 보니까 간혹 과증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할 때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어느 정도 주변 연골층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발라주거나 아니면 또 수술하고 나서 바로 CPM 같은 운동을 해서 연골을 계속 압박을 해서 주변의 연골과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주는 것이죠. 오늘의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연골 재생술은 3가지 카테고리만 알면 끝이다. 첫 번째 카테고리,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 골수 자국술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본 카티스텐, 비맥, 메가카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골연골 이식술. 이 수술은 앞무릎에서 덜 사용하는 부분에서 초자연골 덩어리를 떼어내서 연골 병변에 삽입해주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앞무릎 떼어낸 부위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떼어내는 부위의 연골 모양과 연골 병변 부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맞춰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는 것은 자가 늑골 연골 세포 이식술이고 카티라이프로 상용화되어 있죠. 두 번째, 병변이 작고 활동도가 낮을 때는 어떠한 연골 재생술이 적합할까? 첫 번째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뼈에 구멍 뚫어주는 골수 자국술. 병변이 작고 활동도가 높을 때에는 골연골 덩어리들을 이식해주는 골연골 이식술, 오찌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병변이 크고 활동도가 높을 때에는 첫 번째 옵션은 자가 늑골연골 세포 이식술, 카티라이프가 되겠고 차선책으로는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골수 자국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카티스템이나 메가카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앞무릎 관절 연골 재생은 첫 번째 옵션은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입니다. 즉 카티라이프가 되겠죠. 제가 상용화된 카티스템, 메가카티, 카티라이프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환자분들이 들었을 때 이 기본적인 다발성 청공술,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보다는 이런 용어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업적 목적은 아니고 의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러한 상품화된 용어를 사용한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습니다. So